학종 프리패스하는 법 탑5. 입시덕 후!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 파이팅! 말도 많고 탈도 많다지만 그렇다고 쉽게 버릴 수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돈해상 좀 받고 동아리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역시 내가 나서야겠군. 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란 말이야. 탑5 키워드 정하기. 마라탕 먹어본 사람? 마라탕에는 중국 당면을 넣어야지 갑자기 초콜릿을 넣으면 그걸 마라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생기부도 마찬가지예요. 뜬금없는 활동 대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활동으로 구성해야겠죠. 그러니까 학종에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돈의 대회를 이것저것 찔러보기 전에 자신의 생기부를 통해서 대학에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나만의 키워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 키워드는 진로와 관련된 거겠죠? 물론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진로가 바뀐 계기만 드러난다면요. 그럼 그 계기 또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후! 키워드는 무슨 키워드야? 난 아직 꿈도 전공도 모르는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 마법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공 정했어도 봐봐. 생기부 쓸 때 무조건 도움되니까. 바로 5천여 개의 학과 커리큘럼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만든 대학 전공 100과 대학 전공 100과를 한 페이지 넘기는 순간 색색의 원이 여러분을 반길 텐데요. 이 학과 지도가 여러분의 전공 고민을 해결해 줄 겁니다. 원이 클수록 다른 과와 연관이 크고 다른 색깔과 많이 연결돼 있을수록 다양한 계열이 섞인 학문이라는 뜻이라는데요. 관심 분야는 있는데 가고 싶은 학과를 못 고르겠을 땐 요렇게 원이 크고 다른 과와 많이 연결된 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과가 나랑 안 맞으면 비슷한 커리큘럼의 과로 튈 수 있거든요. 책 안에는 각 학교별 기숙사 정보, 장학금, 평균 재학 기간 같이 아무도 안 알려주는 고급 정보도 수록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든 합격만 시켜주면 1년이든 10년이든 앞구르기로 통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아무데나 입학하면 후회할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아보고 학교 골라요. 학교랑 전공을 정했으면 키워드를 정해야 하는데 백날 첫날 내가 키워드 정하라고 말해봤자 못 정하고 머리만 뜯고 있을 거 안 봐도 뻔하네요. 고민하다 탈모되기 전에 여기 보세요. 대학 전공 100과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학과의 키워드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건데요. 요 키워드를 보고 내가 곧 전공이고 전공이 곧 나인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대학 정문은 가뿐히 부술 수 있는 자소서를 쓸 수 있겠죠? 또 대학 전공 100과는 공부하느라 책은 안 읽는 여러분께 전공별 추천 도서까지 알려준답니다. 이거 읽고 생기부 독서 부분 채우면 대학 입학은 탄탄대로겠네요. 후! 넉놓고 있다가 받는 건 내 뇌만큼 텅텅 빈 생기부뿐. 탑4 선생님께 어필하기.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직접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저희가 직접 건들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내 손을 벗어났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두 칸에 아무것도 안 적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해봅시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심성도 착한 데다가 장차 크게 될 아이라는 걸 킹리적 가심해볼 수 있을 땐 언제일까요? 바로 수업시간이죠. 수업시간마다 아이 컨택은 물론 가끔 선생님께서 자습시간을 주시면 질문을 하거나 해당 수업시간과 관련된 공부를 해봅시다. 질문이랍시고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질문하지는 말고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요. 궁금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쥐어짜라는 건 아닙니다. 해당 과목에 관심이 있고 그 과목을 더 공부하고 싶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질문 하나쯤은 있을 거고 내가 그런 학생이다 어필해봐요. 그게 학종이 원하는 자기주도적 공부를 하는 학생이거든요. 성적이 안 좋은 과목이 있다면 아예 버리지 말고 방과 후 수업이라도 듣는 성의를 보여봐요. 선생님께서 기특해서라도 한 줄 더 써주실걸요? 후! 야 나도 진화에서 다이아 버튼 받고 싶다. 탑3 진화와 차별화.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학교별로 과별로 다 다르지만 얘가 고등학교 때 한 가지 분야를 파고들었나? 얘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잘 될까?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분야에 파고든 학생을 좋아한다는 점이죠. 이걸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소논문이니 뭐니 난리부로 쓰였던 건데 소논문은 이제 못 쓰는 추세니까 말 안 할게요. 솔직히 고딩이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대학생도 쩔쩔매는데 아까 정하라고 했던 키워드 있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키워드로 더 깊이 있는 활동을 해봅시다. 만약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진로에 선생님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1학년 때 멘토링이나 봉사동아리를 들었겠죠. 여기까지는 생각만 조금 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 2학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어떤 과목을 가르칠지 혹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서 그에 맞는 활동을 해야겠죠. 아까 선생님이 꾸민 친구를 다시 불러봅시다. 이 친구 특기가 음악 감상이고 특히 아이돌 노래를 좋아한다고 쳐요. 그렇다면 국어 멘토링을 하면서 아이돌 노래 가사를 이용해 문학 기법이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 정도를 지루하지 않게 알려줄 수 있겠죠. 이걸 더 확장해서 K-팝이나 대중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의외로 대학은 여러분께 아주 깊은 지식이나 엄청난 스펙을 바라지 않습니다. 못할 거다 아니까요. 학교 생활하며 꿈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자발적으로 그 꿈을 향해 가는 학생을 뽑는 것, 그게 학종의 처음 목표 아니었을까요? 후! 고등학교에 갔으면 이런 거 한 번쯤은 해봐야지 짜식아. 탑2 나만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만들기. 진화와 차별화의 끝판왕은 기획부터 결과 도출까지 내가 해낸 나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모아서 소모임을 만들어도 좋고요, 동아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좋아요. 네? 프로젝트요? 하면서 도망가지 말고 잘 들어요. 노벨상 받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는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되고 싶던 친구를 또 불러볼게요. 이 친구는 멘토링 동아리에서 아이돌 노래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문학을 가르쳤어요. 이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생각해봅시다. 평소 하던 활동이나 학교 주변처럼 남들은 그냥 지나쳤을 상황이면 더 좋겠죠? 문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분석은 재밌어 하더라. 문학도 재밌게 공부시킬 수는 없을까?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그 노래에 쓰인 문학적 기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직접 실험하고 결과를 낸 과정을 마지막엔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보고요.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학종 정도야 프리패스임. 후! 인터넷만 잘 연결되면 뭐하냐? 생기부도 연결시켜. 탑 1! 연결 또 연결! 지금까지 나름의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한 키워드와 모든 활동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기부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활동만을 짜잔 하고 대학에 보여줘야 하죠. 아직 면접 생각하기엔 김칫국이지만 면접관이 어떤 활동을 물어보더라도 결국 여러분의 꿈과 진로에 연결할 수 있게 유럽 마냥 모든 게 연결된 생기부를 만들어 봅시다. 후! 이거 다본 고딩들이면 솔직히 어떻게 인생 설계해야 할지 감 오겠다. 내가 이러다 니들 장래까지 도와주게 생김. 나는 알려줬으니 이제 남은 건 실천하는 것뿐이다. 그럼 구독하시고 대학가 여러분 빠이!